안녕하세요. 먼저 주주님들께 상한가를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평소처럼 다시 공부하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또 한 번 얻어 걸리는 게 나오겠죠. 자, 이제 그 시장은 과연 얼마나 규모가 될까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9.1%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폴캐스트라는 곳에서 이건 예측해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예상을 해보건데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 연평균 성장률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는지 보면은, 사실 제 구독자님 이제 CAGR 저번에 한번 했었죠. 한번 복습을 하면은 2004년이 이제 9천이라고 하고 2007년이 13,000이라고 했을 때 CAGR을 계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13,000을 9,000을 나눈 다음에 이게 3년이 걸리잖아요. 2004년, 5년, 6년, 7년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은 0.13이 나와요. 그래서 13%가 나옵니다. 이게 CAGR, 연평균 성장률이고, 여기에 C가 무슨 말이냐면은 컴파운드라는 뜻입니다. 컴파운드는 복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리로 계산했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온 13%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계산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내려가서 보면은 T0, 이제 처음 시작하는 2004년이겠죠? 여기서부터 이게 9천이었고, 연평균 성장률을 곱해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하 평균이거든요. 기하 평균을 생각하시면 쉽고요. 산술 평균이랑 다르죠. 그래서 복리기 때문에. 그래서 1.13, 그 다음에 다음 연도 1.13, 그 다음 연도 1.13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 13,0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천에서 저 CAGR을 3번 곱하면은 13,000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계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T0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1조로 잡고서 여기서 1.09 곱하기 1.09,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1년, 그 다음에 이건 다음 1년, 그 다음 1년 해서 1.09씩 곱해서 2024년이 도달하면은 그 값이 1조 2천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T0일 때 시장 규모를, 이거는 현재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CAGR을 구한 다음에 아마도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예측할 겁니다. 그동안 CAGR이 뭐 9%였으니까 뭐 앞으로도 9%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9%를 이렇게 1.09 곱하기 1.09 계속해서 2024년이 나오잖아요. 이때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요 담도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봤을 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담낭이라는 것이 쓸개라는 것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왜냐?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발을 살짝만 옮겨도 간으로 가고, 살짝만 옮겨도 쓸개로 가고 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 담이 서늘하다고 한 번에 붙여서 말하잖아요. 요거서 한 번에 붙여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요 간에서, 그리고 쓸개에서 이제 즙이라는 게 나와요. 즙. 그러니까 쓸개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샘창자로 보내는 관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 하면은 뭐 도로, 복도 할 때 그런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옮겨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경로. 어디로 가느냐? 샘창자로 갑니다. sem창자로 하면은 좀 어려운데, 이거 12지장입니다. 12지장으로 옮겨주는구나, 이게 옮겨가는 그 중간 통로가 담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12지장은 작은 창자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제 소장, 대장 이렇게 있죠.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 길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길이는 요 작은 창자가 더 길고요, 굵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굵기 때문에 대가 됐고요. 저거는 굵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창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창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봤던 이제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회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간이랑 쓸개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쓸개즙의 담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12지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지장으로는 여기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거에서 기원한 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하나는 77%가 요거고요. 16%가 요겁니다. 이제 이게 뭔지 아셨죠? 이거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거
라고 한다면은 70%니까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침묵의 암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CAGR에 대해서 알았고, 그럼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궁금할 텐데요. 그 전에 용어 정리를 먼저 하면은 우리 넥사바라는 게 나오고요. 소라페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여기 우리 가보면은 친숙해서 알지만은 아파티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이라는 거 같은 성분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아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건데 용어가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중국에서 아파티닙이라는 성분이 아이탄이라는 이름의 제품명으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아이탄이라는 것은 제품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티닙은 성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이랑 제품은 엄밀하게 다르죠. 사실은 같은 거를 가리킨다 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이엘의 표적 치료제인 넥사바도 이거는 제품명입니다. 그리고 성분명이 바로 소라페닙. 그러니까 넥사바랑 아이탄이랑 같은 거고, 그러니까 같은 그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 성분명 소라페닙이랑 그러니까 아파티닙이 같은 클래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넥사바라고 말하든 소라페닙이라 말하든 둘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성분명이고 하나는 제품명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넥사바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최초입니다. 최초의 요거로 나온 건데요. 이게 2014년에 시장 규모가 요거 시장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1조 원이었는데요. 이 시장 성장의 대부분이 사실상 넥사바의 매출액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2015년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시장을 1조 원대라고 했는데 넥사바가 1조 원을 판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라고 하면은 그냥 시장 전체가 그냥 넥사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넥사바가 다 먹었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2007년에 넥사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 이 분야에 진입한 신약은 아직 없었는데요. 다시 또 시간이 좀 흘러서 2011년이 됐는데, 이때 기준으로 승인받은 약물이 역시 또 소라페닙 하나였습니다. 이거 같은 거라고 했죠. 생존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어도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약들 어디 갔냐? 다 실패한 거죠. 다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으로 돌아가면은 이때서야 이제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약들이 이제 슬슬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넥사바는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스티바가, 그리고 옵디보, 그 다음에 국내 기업으로는 녹집사셀의 이뮨셀 LC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넥사바가 다 먹었다는 것이고, 2016년에만 해도 시판 중인 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소라페닙이랑 여기 녹십자셀의 이뮨셀 LC.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경쟁자가 없을 때 넥사바가 혼자 단독으로 있을 때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약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고가에 팔릴 수가 있습니다. 고가에 판매가 될 수 있어서 비싸다. 환자에게는 안타깝지만 기업에게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2007년에 넥사바가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꽤 오래돼서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부터 22년까지 주요 7개 시장에서 핵심 특허권들이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만료가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제 많은 제네릭 회사들이 카피약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 지분을 침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신약을 개발할래? 아니면 커피약을 만들래? 라고 했을 때는 요 시장에서는 저라면은 왠지 요게 만들 것 같은, 왜냐면은 여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약 개발한다는 게 다 실패하는 회사들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가능성은 적지만 성공하면은 블루오션을 자기가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는데, 그런 정도로 심하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이게 약이라는 게 원래 독성이 있는데 요게 망가진 사람들은 이걸 해독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치료를 하려다가 못 버티고, 몸이 못 버티고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티닙이랑 캄렌리주마 그 병용했을 때는 CR 사례가 나왔었죠, 완전간에. 그래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시 51분인데 상한가 호가창을 좀 보면요, 지금 300억 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상 마감했을 때 여기 10시 27분에는 500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좀 떨어졌다가, 그리고 뭐 여기서 계속해서 흔들다가 마감을 한 다음에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이제 상한가 마감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이전에 여기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 마감했을 때 호가창에서 매도 물량이 뭐 계속
빈번하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나오다가 이제 만주씩 나오다가 털렸거든요. 다하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이제 좀 조용해진 느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가 거의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많이 있어봐야 뭐 진짜 많아야 뭐 4,000주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장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보면은 이거는 일단 잠정치이긴 하지만 현재 보면은 외국인이 7만 주, 기관이 7,000주로 사서 어제는 둘 다 팔았지만은 오늘은 호재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매수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나고 한번 또 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상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